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 그걸 받았다고 하면 본인들 바로 횡령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제가 그 조국 교수의 논란이 일어날 때 몇 곳에서 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검찰이 저렇게 전방위적이고 유리 없는 저런 행태를 보일까?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주로 문제를 삼느냐 했을 때 그때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칫 이 정권의 여러 가지 도덕성에 침해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런 좀 논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와 이 오촌 조카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어떤 그런 검찰이 의구심을 갖고 이 수사에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13억 5천이라고 하는 정 교수의 이 배우자의 펀드 투자. 이건 공개 펀드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WFM이라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자문료 1,4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뭐 혹시 거기에 그 경영에 관여한 거, 운영에 관여한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영어 교재 회사고 정 교수가 영어 교수였기 때문에 자문을 했다는 게 그리고 이것은 동양대에 신고도 했고 그래서 허락도 받고 세금까지 다 낸 게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정 교수가 여기에 투자한 회사도 더군 아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2015년도에 5억을 조카한테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장으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산신고 때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다 하죠. 이것의 절반 정도가 이 코링크 P의 유상증자를 2016년도에 이제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누가 이 코링크 P의 그 뭐랄까요 실주인이냐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지금 이제 새로운 지금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코링크 P가 2016년 2월에 설립되는데 이 조카는 정경심 교수로부터 빌린 그 5억 중에서 2억 5천 가량을 그 다음에 유상증자 때 3월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등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사람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가 여기 설립자이거나 실질적 주자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관련된 세 가지 뭐 의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 문제였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제 사전 공모에 의해서 투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몰아가거나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과 이자를 받은 서류도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만 정확히 명확하게 확인만 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검찰이 이 조카 조병동하고 정경심 배우자의 공모를 의심을 했는데 정경심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믹성이 물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촌 조카가 현금 10억을 뭐 횡령한 것 이것은 정경심한테 이걸 그러려면 오히려 돌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성의 이모 회장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건네졌다는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면은 명쾌하게 해명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윤영석 의원께서 10억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펀드 운용사에 코링크에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펀드 운용사에 투자를 하고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긴 게 되니까 명백한 위법행위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이 전제에서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그거 됐을 때 김관영 의원님 말씀 듣고 윤영석 의원께 이제 그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제 펀드와 관련해서는 특히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저는 처음부터 차명 약 3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물론 단정은 할 수는 없죠. 뭐 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질 일이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처음부터 차명으로 이것을 보유할 그런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2006년 3월에 펀드 운용사에 대한 설립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정권이 바뀌기 한참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테크의 한 일환으로서 뭐 누구 이제 아는 그런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다가 민정수석으로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드러내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사실 그 당시에 아예 중단을 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라는 그런 지위 또 이 여러 가지 감시 체계가 발동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또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그럼 제가 김관영 의원님 말씀 받아서 이제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서 윤영석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 코링크라고 하는 펀드 운용사가 설립된 게 2016년 2월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이때 차명으로 펀드 운용사 그 설립에 관여를 했고 투자를 했다면 이 시기적 특수성이 뭐냐면 2016년 2월이면은 조국 그 장관은 그냥 서울대 교수였을 뿐이고 당시의 전국 상황을 보면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180석 의원이 200석 의원이 막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가 굳이 차명으로 코링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펀드 운용사 설립에 굳이 차명으로 참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이런 또 상식적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간단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이 다 교수예요. 네. 교수로서 특히 조국 그 수석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공직에 대한 그 전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참여도 하고 이러셨기 때문에 순위 부위원장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몸가짐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직접 하고 이러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당시에 이 주주명부 뭐 간 거기에 정경심이라고 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는 아예 그냥 내놓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다가 일단 사정이 변경되니까 다른 방식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말씀 받아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가장 지금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조국 가족 펀드로 이제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그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이제 코링크피라고 하는 그런 운용사인데 결국은 이 운용사를 이제 차명으로 조국 가족이 이제 정경심 그 부인을 내세워서 차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교수의 어떤 직위에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민정수석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러면서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결국은 차명으로 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당연히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애초에는 이제 이렇게 출발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조국이 서울대 교수에서 민정수석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 의혹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 코링크피를 통해서 여러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웰스 CMT 또 WFM, IFM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웰스 CMT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정부가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LED 가동 정밀기 사업, 그리고 WFM은 뭐 2차 전지 사업, IFM은 2차 전지 사업, 그다음에 WFM도 이런 뭐 서울시 그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코링크피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를 확대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관여를 했다는 여러 가지 지금 정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 지금 정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뭐 IFM이 그 투자했던 그런 암호화폐 그런 투자에서도 당시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 근절 내식이랄까요. 네. 그걸 발표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이 상품을 또 청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 이 어떤 코링크피의 설립과
또 사모펀드의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그 부분이 네.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지금 오히려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조국 있는 장관이 당시 어떤 수석이라는 직위와 어떤 이 그 행위에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이제 말씀이죠. 지금 그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공직자 윤리법 위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무상의 어떤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거는 아마 두 번째 주제에서 아마 부분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박홍근 의원님 말씀.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금 핵심은 조국 가족들이 차명을 이용한 실질적 소유를 갖는 그런 투자이냐의 여부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자본 그래서 시장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검찰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야당이 가장 그것도 사실인양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투자자가 실제 투자 운영에 관여했더라도 가태분 처분만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처분은 설자가 받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검찰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와 사실상의 이 코링커피의 설립자 또 지배자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주주를 배정한 2016년 3월 8일에 코링커피의 출발점으로 그래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커피의 등기는 상법상 처음으로 법인 설립한 등기가 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네. 그 자본금 1억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드머니 8,500만 원을 익성이 됩니다. 그리고 5천 조건은 이 익성에 사실은 자산관리 같은 역할, 그러니까 신불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링커피를 만들면서 이건 지금 관계자가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이 익성을 상장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이 코링커피를 설립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펀드가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익성에 상장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우리의 상장이라고 아까 WFP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서 거의 자본이 장식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카테고리 중에서 조국 가족의 펀드 하나 그 중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언론에서 이제는 그리고 검찰도 익성에 이제 준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수사가 넘어가고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익성 맞춤형 펀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에서 쭉 얘기는 말씀 못 드렸지만은 그동안의 이 과정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링커피의 그 배틀 펀드까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블루 펀드도 그렇고 제일 먼저 지금까지 최대 주주인 레드 펀드도 그렇고요. 이게 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 상장을 해서 그 익성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회 상장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습니까? 정경심 교수 쪽이 아니에요. 이 익성이 가장 이익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오천 축하도 웰시티 웰스 센터 그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익성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익성이 드러나므로 해서 가장 손해를 볼 사람이 누군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의 책임을 제대로 사람이 누군지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의 지금 앞으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라고 보는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잠깐 첫 번째 주제는 좀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발제를 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10억의 성격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윤영석 의원님은 정경심에 어떤 초점을 두었고 박홍근 의원께서는 익성 오히려 이제 방점을 찍었다는 점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그만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그만둬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조국은 당연히 자진 사퇴를 해야 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파면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수많은 지금 국민들의 그런 희망을 짓밟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그 저항을 받을 것이고 원성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조국이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3772님은 조국 장관만 물러나면 전국이 잘 돌아갈 텐데 이런 의견 주셨고 반면에 0151님은 조국 법무장관의 어떤 위법 행위가 확인되었나요? 상상만으로 조국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나요?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관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맨 처음 임명 당시부터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좀 결단을 해주시고 양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 번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입장이 변함은 없고요. 지금 전국을 이끌어가야 될 최종적인 책임이 여당과 이 청와대에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제는 또 수천 명의 대학 교수들까지 또 네. 밤에는 또 대학생들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성명 발표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저는 이런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할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 상황이 사실은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지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조 장관께서 물론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마당에는 검찰 수사 결과가 최종 나오기까지는 아마 사퇴하기가 쉽지 않을 그렇겠죠.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네. 뭐 검찰 수사 결과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네네.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두 분의 의견은 이제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거의 바꿔도.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의혹만으로 네. 그렇게 본인의 거취를 예를 들어서 저 사퇴를 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제기된 몇 가지 핵심적인 의혹들 관련해서 사실 이게 사실로 입증된 게 저는 오히려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의혹들만 있는데 그 핵심적인 세 가지 딸의 소위 그 자기 입대 이 논문이 활용됐냐 문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였냐의 문제, 그다음에 사업펀드가 리볼브냐 투자한 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입증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사실관계를 검찰이 일단은 밝히는 책임이 있는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거고요. 언론은 언론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검찰은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네. 입증을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앞서서 빠르게 사퇴하라 물러나라 마치 이렇게 이 사퇴만 하면 모든 문제가 무슨 평온하게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뭐 한 1분 정도만 하는데 제가 그 진행자의 권한은 박홍근님께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일단 그 1부는 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대통령은 개인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걸 받아서 제가 한번 추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데 검찰의 수사 결과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런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조국 장관의 어떤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면 장관은 계속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지금의 어떤 분위기와 기세를 보면은 저는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위법적인 사항이 밝혀진다면 저는 그것은 뭔가 본인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책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아니라는 말씀드린 거고. 예. 부인이 추가 기소 가능성은 검찰의 지금 분위기로 보면 충분히 뭐 지금 이렇게까지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예. 수사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인이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됐을 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이제는 향후 이제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그 상황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 몇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인의 문제까지로 지금은 의혹이 예. 검찰 통해서 오히려 저는 규명되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윤영석 의원님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데 20초만 드리겠습니다. 20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위법 사실이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를 임명한 것이 대단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위법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위법 사실이 밝히지 않았다. 그럼 완전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취소해야 할 발언이고 지금 계속 위법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위법 사실을 밝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 지금 나온 의혹만 가지고도 지금 10분의 1만 나와도 조국은 사퇴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파면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 듣고 일단 광고 듣고요. 1부 좀 마무리를 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헤니가 선택한 캐딜락 2019 에스컬레이드 9월 한 달 독보적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럭셔리 트림 기준 100대 안정, 산소금 0,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주유비
지원. That's why it's the one and only prestige SUV 2019 Escalade Cadillac.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승진하실 시간이에요. 렉스턴 스포츠칸과 함께 레저 마스터로 승진할 시간. 2020 넥스턴 스포츠칸 출시기념 선수금 제로 3.9% 금리 72개월 할부와 할부원금 1,000만 원 이상씩 50만 원 특별 지원까지. 살까 말까 할 때 사자. Life is open. 9월 한 달간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원산지 잘 확인하고 드시나요? 더 쉬운 원산지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매번 확인하기도 어렵고 생산자의 양심에 맡겼던 원산지 표기. 이제 원산지 인증 마크로 안심하세요. 가족과 외식할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정부가 인증한 정직한 식품 원산지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합니다. 네, 1부 마무리하고 8시에 제3지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뱅이버스 회장 양기덕입니다. 아이들은 입시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이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아동정책 역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아이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아이들은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입니다.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가 있어서 더 밀리고 있습니다. 원효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4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반대 강서쪽으로 강변북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강동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이 지체입니다. 내부 신호로는 정체가 심하진 않은 편이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원릉에서 신내 사이 양방향이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인천요금소에서 서이천까지, 서울 쪽은 부천부터 신월 지나서 영등포 부천까지 지체입니다. 성산로 양방향으로 차들이 많은데요. 양방향 모래내 구간서도 내려서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운입니다. 흥국생명이 종신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한 번 더 다운. 부담스러운 보험료 비교시키는 흥국생명. 역시 흥국생명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입니다. 타입C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송도 상가투자 이것만 따져보라. 센트럴파크를 품었는지, 인천대 입구역 앞인지, 송도 IBD 중심인지, 더시아 수요부터 상권까지 탁월한 송도 상가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송도 더시아 센트럴파크3 상업시설 1811-3633 포스코건설. 광명의 지식산업 포트를 뛰어넘는 복합도시문화타워가 탄생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부터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할 단 하나의 복합도시문화타워 광명 G타워. 9월 오픈 1600-6413 롯데건설 부산건설.
교통이 예술이다. SRT와 1호선 부진 중인 KTX 지제역 앞자리. 생활이 예술이다. 가까운 이마트, 예정된 학교와 공원, 중심 상권. 단지는 더 예술이다. 더샵이 짓는 1999세대 대단지. 평택의 자부심이 될 지제역장,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9월 오픈 예정. 1522-0037 포스코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P.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한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시선 집중. 금요일엔 제3지대. 네, 매주 금요일에 여야의 재선 의원 3명과 함께 한 주의 어떤 주요 쟁점들을 놓고 토론해보는 제3지대 참여드리고 있는데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제3지대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참여의 경우에는 짧은 글은 50원, 그런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제 각가지 이야기들 한번 좀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제 그 말미에 이제 두 번째 발제가 이제 제기되던 화두가 조국 장관은 그만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였는데 두 분의 어떤 발언을 들었는데요. 김관영 의원의 발언 아직도 들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요 세 가지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의혹, 또 논문 제일 저자 논문으로 기재가 되고 고려대 입시에 제출돼서 사용되었는지, 또 사모펀드 이건데요. 뭐 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저는 먼저 표창장 위조 문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내용이나 또 그동안 언론 보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저는 부정하기는 어렵다. 위조했을 것이다. 네,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기가 유력한 그 이제 마지막 공소시효 때문에 뭐 조금 서두른 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지 그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저는 기소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정 교수께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동양대학교 겸임권 그 수수료 받은 문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면서도 이주 문제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주한 것이 아니다 하면 본인이 떳떳하게 밝혀야 될 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이라는 강한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고대 입시에 조 장관께서 분명히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고대 입시에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검찰 수사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적어도 12건의 첨부 자료 중에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저는 이제 이런 등등의 본인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텐데 그동안 여러 번의 본인의 해명들이 상당히 지금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본인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국도 풀고 또 나라도 안정시키고 또 정의를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다.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조국 장관이 거짓말했던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한 것만으로도 물러날 사유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문제 푸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네. 검찰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표창장 유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더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도 이제 자기도 가짜 학력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그래서 신뢰도가 완전 땀바닥이 떨어진 분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실제 봉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봉사한 게 증언한 사람이 나왔고 추천을 봉사를 열심히 해서 했다는 교수들이 나왔고 직원을 찍어줬다고 한 직원들이 나오고 이런 직원들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법원이 이제 확인하면 될 일이고요. 검찰이 유죄를 했다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흘리고 있는데 그럼 검찰이 직접 한번 언론 앞에서 그게 가능한 방법이지 시연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딸의 입시와 관련해서 제1 논문이 실제 제출됐냐의 문제 있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검찰이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검찰이 아니라 보도 보면 그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고대 관계자가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가 그렇게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건 뭐 저 후보자로서는 당시에 그렇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검찰이 제출되지 안 되는지 검찰이 공적으로 그러면 한번 브리핑을 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의혹만 무수하게 제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속히 다 해소하자 이겁니다. 빨리 검찰이 더 이렇게 막 일을 번지게 뭐 하지 마시고 빨리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저 공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문제를 이제 빨리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표창장 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딸이 받은 그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을 하면 그것이 위조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거였죠. 찾을 수 없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원본을 결국은 지금 내놓으면 그것이 위조인 걸 판명이 되니까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그 검찰이 확보한 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속에 그 아들의 표창장에 있는 직인을 오려서 딸의 그 표창장을 위조로 만들었다는 게 지금 다수가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걸 해소하는 것이 결국은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원본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1저자 논문에 관한 사항도 저도 이제 최근에 의사분을 만났더니 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고 결국은 이 제1저자 논문이 지금 그 당시에 자소서에 기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에 그 목록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9번째에 이 제1저자 논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1저자 논문이 그 당시에 어떤 그 평가 항목이 5개였어요. 그 당시에 고려대학 입학 당시에 평가 항목이 5개였는데 그 항목의 그 중에서 나머지 항목은 이제 의학에 관한 그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거의 다 의학 실력이 다 비슷합니다.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1저자 논문은 2개 항목에 해당되는 발전 가능성과 리더로서의 자질 이번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마 고려대에서도 입학 취소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여쭤봤었습니다. 본인의 위법사항 이걸 그러니까 여쭤봤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김관영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세요? 조국 장관에게? 뭐 부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예. 수사를 뭐 해봐야 되겠죠. 네. 뭐 아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위반 된다 안 된다 판정하기는 어렵고요.